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아침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내년 4월 총선에 올인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인재풀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전망 아래 구체적인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총선에 차출되는 정부 인사들, 그리고 당에서 정부로 가는 발탁 인사, 그리고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당에 와서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고 그리고 대표적인 지역구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올드 가이들, 제가 이 세 가지 종류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강원도 충천, 강경화 외교는 서울의 강남이나 아니면 비례대표, 정경두 국방은 경상남도 진주,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전,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경상북도 송주. 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경제, 외교, 국방에서 국정을 완전히 망쳐놓은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지명도 하나를 이용을 해서 총선에 투입이 되고, 만약에 이들 중에 누가 당선되어 올라오면 이 현 정권이 국정 망치기를 일종의 마사지 할 수 있는 것, 은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어렵게 생각하는 영남권에 투입이 되는 인사들, 이런 종류로 나눠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완전히 돈풀기 경제, 거품 경제의 주역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내년 4월 총선에 경제성장률,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내년 초에 발표가 되니까 경제성장률이 2019년 2% 밑으로 추락을 했다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에 상당한 여권의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10월, 11월, 12월 마지막 4, 4분기 때 정부 예산 남은 것 모두 쏟아붓기, 재정 돈벌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41만 명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99.5%가 나이 60세 이상입니다. 노인네들 단기 알바 자리, 40대와 제조업의 일자리는 계속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나라 빚을 잔뜩 키워서라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13조 슈퍼 초예산. 자, 올해도 벌써 지금까지 재정 적자가 57조고 전부 다 이제 세금은 줄어들고 집행이 많아지면 나라 빚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만둔 이후에 2023년 1,000조 원을 나라 빚이 돌파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제가 한일 관계는 완전히 망쳐놓고 한미 관계는 지금 지소미아가 11월 22일에 완전 파기되어 버리면 한미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워싱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중 완전히 4대주의 꼼짝 못하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외교, 이 3대 강국 외교를 거의 망쳐놓거나 완전히 흔들어버린 강경화 외교장관. 그러면서 제가 외교장관이 아니라 여행사 사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문재인 부부의 국빈놀이, 올해 들어서만도 11 플러스 태국 공식 방문 합쳐서 12개 나라. 대통령은 일종의
일종의 국빈 외유 이것만 주선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던 여행사 사장 강경화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또 이 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서울 강남권이나 아니면 비례대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일종의 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두도 지소미아 파괴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 각종 안보 태세의 회의 온갖 안보 관련 이 군의 정통성을 해치는 이런 해악적 장관직 수행을 남겼던 정경두 성인묘 산업장관은 대전인데 이 사람은 탈원전 정책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 탈원전 정책의 실질적인 주도자입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이 성주, 사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선주에 투입하는 것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2차관. 장관 입각설, 추미애, 이인영, 우상호. 자, 현재 이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일종의 일석삼조로 생각을 하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물갈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586 의원들, 이인영, 우상호 이런 학생 운동권 출신들, 자 그리고 이 추미애, 중진 의원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물갈이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포함한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그리고 현재 조국 사태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장관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사양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들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원 출신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그래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쉽게 장관직에 수혈을 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성숙, 박선숙 의원들도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 일종의 탕평책을 써서 인재를 발탁한다. 뭐 이런 식의 홍보 주장인데 이것은 내년 4월 총선 이후까지 노리고지 짧게는 이 12월 달에 벌어질 패스트 트랙의 결전 이것에 대비해서 바른미래당을 확실하게 좌파 연합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계속되는 어떤 좌파 연합 제3 번째 총리 가능성과도 연관이 되는데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한신당의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뭐 이 회자되고 이러는 것들 이것은 일종의 공고한 좌파 연합. 만약에 유승민 신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남아있는 손학규와 정동영 이런 세력들이 합치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나름대로의 어떤 식으로든지 변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이 된다고 치고 숫자가 늘어난 정의당과 또 새로운 이 손학규, 정동영 이 좌파 연합정당 이런 정당들로 하여금 일종의 이중대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국정 후반부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제가 여러 차례 비판을 했습니다만 손학규는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 한나라당 출신에서 민주당으로 갔다가 또 민주당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또 국민의당 내에서 내부 분열을 초래해서 네 번째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 손학규, 정동영 제가 여러 차례 비판한 대로 대통령,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런 품격과 위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좌파 골수 탈레반으로 변신한 정동영
박지원,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호텔 사우나에서 재벌 회장 두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감옥에 갔던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편의에 따라서 만약에 총리 후보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신이나 뼈대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만약에 이들 중에 누가 총리 후보가 되면, 정말이지 또 한 번의 조국 파동,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런 기도를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고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